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2곳 폐지 등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검찰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힘 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부패 범죄 대응 총량에는 변함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남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46명의 완전한 복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선언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고속도로 등을 관할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1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국회 1호 국민동의 청원. 오늘 네 번째 보도는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요청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반응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조금 많이 황당하기도 하고 철벽에 얘기하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는 것이 취재기자의 전언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출발해 부천을 거쳐 서울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유튜버가 올린 동영상입니다. 와, 이 풍경 보세요, 풍경. 야. 그런데 잘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오토바이를 돌립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을 지칭하는 이른바 끌바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힙니다. 돌려요. 끌봐야 돼요. 돌려요. 돌려가지고 아까 왔던 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쪽 가는 길은 맞는데 잘못된 길로 갔어요 지금 방향을. 바이크 돌려가지고 빼요. 분명히 일반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해 계속 갈 수도 없고 역주행으로 돌아 나올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나오는 겁니다. 이건 또 뭔 고생이요. 여기에서 만약 바이크를 타고 이렇게 내리막길을 간다면 분명히 차량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까 걸어서 갈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차피 입구 부분이니까 조금만 갓길을 이용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고요. 이럴 줄은 몰랐네요. 인터넷엔 이런 난감한 상황에 당황했다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찍고 이동 중이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 오토바이를 세우라고 했다. 당황스러웠다는 내용들입니다. 고속도로는 추후 더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부터 우선 허용해달라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도로 상태 등에 있어 시내도로와 큰 차이가 없고 신호등이나 보행자가 없어 오히려 더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한 전용도로를 왜 오토바이는 못 들어가게 제한하냐는 지적입니다. 근데 자동차 전용도로는 일반 도로 가다 그냥 전용도로로 진입이 돼버려요. 오토바이가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전용도로로 진입되는 거죠. 황당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열어줘야 되고, 이런 지적에 대해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토바이는 위험해서 안 된다. 화물차에 치이면 어떻게 되겠냐는 판에 박힌 답변을 합니다. 이륜차 통행자도 무시하겠다는 건 아니고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륜차를 그런 도로에다가 운행을 하게끔 밀어넣는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선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뻔하지 않습니까? 모든 오토바이에 대해 다 진입을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전한 일정 배기량 이상 오토바이에 대해서만 우선 허용하자는 취지라는 말은 형평이 안 맞다는 다소 특이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같은 오토바이인데 누구는 허용하고 누구는 불허하면 그게 경제력에 따른 차별 아니냐는 답변입니다. 또 형평이 안 맞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그러니까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누구는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해도 되고 누구는 이용하지 못해도 되고 이걸 그런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합당한 근거가 뭘로 저희가 그걸 고려를 해야 될지. 같은 목적지를 두고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과
시내 주행이 사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반문합니다. 일정 배기량 이상 되는 분들을 자동차 전용 도로에 통행을 허가를 해야 될 만큼 국익이나 사회적 이익이나 이런데 그런 것이 부합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리적인 논거를 저희들은 합리적인 논거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모두 일정 배기량 이상 오토바이에 자동차 전용 도로는 물론 고속도로 진입도 허용하고 있다고 하자 그건 다른 나라 얘기일 뿐이라며 딱 자릅니다.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높은, 상대적으로 세계적으로 봐도 높은 축에 속하고 또 자동차 보유 대수도 그만큼 많고 그런 상황에서 외국에서 허용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따라해야 될 필요라든가 우리랑 특성이 다른데 오토바이를 드나들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고속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 전용 도로도 배기량이든 뭐든 오토바이 진입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테스트베드로 예를 들어서 올림픽 도로 같은 경우에 몇 킬로 정도를 시범 구간으로 해서 모니터링하면 되거든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세금은 자동차세 받으면서 권리는 안 주잖아요. 책임만 부여시키고. 띠가 안 맞는 논리죠. 정부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2015년 8월 서울시는 노들길 전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30년 만에 해제한 바 있습니다. 노들길과 올림픽대로가 모두 자동차 전용도로여서 멀리 돌아가야 해 불편하고 시간 낭비라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계속된 민원을 일부 받아들여 노들길 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일부 수용한 겁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과거 자동차 전용도로였던 도로를 지금은 큰 문제 없이 별다른 무리 없이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해당 청원에 동의를 하면 동참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옛 특수부 현 반부패 수사부가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줄어드는 등 검찰 직접 수사부서 13곳이 추가 폐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법무부가 내놓은 총 4쪽짜리 보도자료입니다. 제목이 인권, 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 개편 국무회의 의결입니다.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령이 재개정됨에 따라 직접 수사부서의 축소, 조정과 형사공판부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무부가 밝힌 직제 개편 추진 취지와 배경입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특별수사부, 특수부 명칭을 폐지하고 이름을 반부패 수사부로 바꿔 7개 청, 10개 특수부를 3개 청, 6개 반부패 수사부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오늘 검찰 직제 개편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인 기조는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 공판부 강화지만 강론을 들여다보면 서울중앙지검 힘 빼기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일단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4개는 2개로, 공공수사부 3개는 2개로 각각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반부패 수사 3부는 경제범죄 형사부로, 반부패 수사 4부는 공판부로 전환됩니다. 공공수사부 한 곳도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공공수사부 축소와 함께 조세범죄 수사부와 과학기술범죄 수사부도 각각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그 밖에 외사부도 폐지돼 형사부로 전환되고 기획 업무 등을 관할하는 총무부도 부 이름이 없어지고 공판부로 전환됩니다. 이름이 바뀌지만 수사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사부로의 전환이 의미하는 것은 검찰이 이른바 인지수사, 직접 수사를 못하게 되고 고소고발 사건 수사나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보강 수사 등 상대적으로 언론 주목이 떨어지거나 이른바 거학 척결과는 큰 상관이 없는 수사들에 매달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선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축소, 조세범죄수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외사부, 총무부 폐지 등 그야말로 차포 다 떼이는 직제 개편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직접 수사부서 축소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억울함이 신속하게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검찰 수사 역량 약화 비판을 의식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지고 있던 조세범죄 수사는 서울 북부지검으로, 과학기술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에 전담부를 만들어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됨에 따라 반부패 범죄 등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패범죄 대응 총량에는 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들을 언급하며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긋게 됐다. 권력기관 개혁은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직제 개편으로 인권과 민생 중심의 검찰로 달라진다는 것이 법무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말입니다. 잠시 시계를 2017년 10월로 돌려보면 당시 전 정권 적폐 수사 총력전을 벌이던 서울중앙지검엔 파견 등의 형식으로 국정원 수사팀에 11명 등 검사 30명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 축소가 인권과 민생 중심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지고지순한 가치와 방향처럼 묘사되는 오늘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때와 지금 뭐가 달라진 걸까요? 형사 공판부 강화라는 검찰 직제 개편 방향을 폄하할 것은 아니지만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삶아 먹혀진다. 토사구팽. 네 글자가 어쩔 수 없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선 오늘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선언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쌍용차 문제 다 일단락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 걸까요? 신세아 기자가 기자회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주노총 등의 사회단체가 연대해 주최한 기자회견장 벽엔 사회적 합의 파기 사과, 조건 없이 즉각 복직 이행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쌍용차는 앞서 지난 2018년 9월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와 기업노조, 쌍용차 사측,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이른바 노노사정 합의를 통해 정리해고 노동자 119명 순차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2009년 정리해고 이후 꼭 10년 만에 이른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원 복직에 합의한 겁니다. 이에 마지막 남은 46명의 해고자들도 지난해 7월 재입사에 무급휴직을 하다 지난 6일 복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 사측은 돌연 지난해 말 일감이 부족하다며 이들을 현장 배치하지 않고 통상 임금의 70%를 받는 무기한 유급휴직으로 일방 전환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회적 합의라고 이름 붙여주었던 합의하고는 전혀 다른 야합의라고 할 수도 없고 횡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름 지어주기 어려운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무기한 휴직을 연장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들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들은 지난 7일부터 다시 거리로 나서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자릴 수는 없고 선심 쓰듯 통상임금 70% 던져주는 유급휴직이 아닌 떳떳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100% 임금을 받겠다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쌍용차 회사, 기업 노조가 당사자에게 이런 방법 없이 파기한 것은 집단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정부도 책임이 큽니다. 거짓말을 방조하고 있기에 거짓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함께했던 모든 분들께 호소드립니다. 공동의 거짓을 조속히 깨닫고 사회적 합의를 원상회복시킬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해고자 복직은 물론 파업 관련 손배소 문제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 파업 해산과 진압 과정에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정부의 국가 손배 소송은 2016년 6월 이후 지금도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데 정부는 4년이 되도록 취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손배액은 원금 11억 7천여만 원에 지연이자가 붙어 21억 원이 넘었습니다. 쌍용차 사측이 제기한 손배소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80억 원이 넘었고 사회적 합의 취지가 무색하게 쌍용차 사측도 손배소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이 제기했던 손배 그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이면 그 못 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약속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지키지 못하고 질질 끌고 이러고 있느냐? 저희들 계속 촉구를 했는데 정부는 여태까지 그걸 해결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정부와의 약속 별거 아니구나 가볍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런 시그널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했던 약속 또 대통령이 했던 약속 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쌍용자동차가 그 회사가 이 사회적 합의를 어떤 사회적 합의인데 이 합의를 깨려고 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오늘부터 매주 1회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여는 한편 다음 달 3일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그런 노동조합 활동을 주로 하셨던 분들,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100번 양보하더라도 악의적입니다. 악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를 떠나서 이분들을 회사에서 보기 싫다라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법 위반이고 명백한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구구절절 더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만 법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기업마저 어기는 국가와의 약속, 정부가 책임지라는 게 노동자들의 성토입니다. 계속해서 해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되찾겠다며 출근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